네, 지금 이 시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5개 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 번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환율을 열고 있는데요, 위원님. 또다시 연고점 경신이란 단어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국인 수급 때문에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대외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 점이 우려스러운 건지 지금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될 것들 조금 정리를 먼저 해주신다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투심이 약화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반기 6월 달까지는 유가와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같이 움직였어요. 원래는 조금 반대적인 성향을 보였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 동시에 같이 보여주면서 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다가 요 근래 유가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 또 원화, 엔화 할 것 없이 다 그 자국의 환율들이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화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지면서 달러화는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3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그런 시점에서 뚫고 올라가서 예전 2000년대에 대한 환율 아니면 2008년 리만 사태 때에 대한 환율까지 조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대한 악화 현상이 특히 주식 시장에 대한 악화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6월에 대한 CPI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넘어서 전보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번 주에 국내 이슈로는 뭐 금통이라든가 옐런 재무장관의 방한이 있는데요. 이게 결정적으로 방향성의 브레이크, 속도 조절 여기까지 기대할 만한 이슈가 될까요? 우선은 뭐 달러 스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원래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6월 달에 CPI에 대한 지수를 보면은 유가 그리고 렌트비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한 것들은 피크아웃을 찍고 조금 소폭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곡물 가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제 큰 폭에 대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7월에 대한 CPI에 대한 발표는 피크아웃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거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대비 6월에 대한 CPI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가솔린 가격에 대한 게 한 10% 정도 미국 시장에서 가솔린 가격에 대한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5월 대비 6월에 대한 CPI가 좀 쇼크성에 대한 것을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에 대한 것을 조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게 소비에 대한 위축이 아니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조금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수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저희가 최선의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 지금 변동폭을 보고서 전략 수적을 할 건 지금 저희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딱히 없는 자리인 건가요? 우선은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환율로 인해서 실적적인 개선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시점 네. 그리고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섹터가 있는가 반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섹터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죠.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에 대한 이슈가 어느 양날의 검처럼 어느 쪽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하고 어느 이슈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유념을 하시고요. 오늘 시장은 굉장히 그 메이저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점에서 내일 있을 금통위에 대한 부담감 네.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날에 대한 변동성 확대 시장이 지금 너무 조금 빠르게 전일보다는 전전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든 구간임이 예고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환율의 실절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어떤 이벤트가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적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연결고를 지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유로화의 급락과도 영향이 있는 뉴스입니다. 자, 러시아와 유럽 간의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언제 완화될까요? 사실 휴전이란 단어를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럴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가스 송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뭐 보수를 한다, 열흘 정도 걸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보복 조치라는 말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뛰는 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다르게 이쪽은 봐야 되는 건지 관련주의 차트를 지금 하나라도 커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위치거든요. 어떤 진단 주실까요?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유가에 대한 그 흐름은 굉장히 스테이블, 굉장히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변동폭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그 점검 기간 또는 보복 조치 뭐 어느 부분으로 부르더라도 천연가스에 대한 변동폭은 그 이슈로 인해서 변동폭이 커진 것이고요.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 뭐 SH 에너지화학이라든지 GSE 같은 경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차트를 본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유가보다는 전체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특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느냐 석탄으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조금 강력히 하기 위해서 ESS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136기가와트에 대한 것을 설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공고히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단기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한 석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요 근래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시세 차익 그 과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석탄 관련주, 우리 가스포함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지금 부진하긴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신재생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석탄 관련주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2024년에서 5년 정도 조금 좀 자리가 잘 잡는 시기는 20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민이 많으실 부분일 것 같아서 가스 관련주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시작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 잡고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비중 많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믿고 끌고 왔는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뭐 재고가 쌓인다, 판매가 안 된다, 이 전환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런 말 나오니까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주 오늘장의 흐름을 많이 불안해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져지는 구간이라고 조금은 안도해도 될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대한 얼마 전까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계산은 2030년에 대한 예상 실적, 조금 이르면 2025년에 대한 예상 실적을 지금 현재로 가격 치환이 되어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요 근래 6월 달에 대한 큰 폭의 하락 이후에서 시장은 조금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그런 종목, 그런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차 전지 섹터가 2023년 아니면 2022년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사실 필수 불가결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EV 점유율은 90%가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수출에 대한 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30%가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당 기준으로 본다라면 24%가 넘는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임은 확실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2차 전지에서 완성차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미 많이 조금, 넘어간 상태인가요, 의원님? 지금 자금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따라서 이동을 좀 하시는 게 맞을지, 만약에 실적 시즌 이용해서 약간의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금 이동을 그쪽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조언도 좀 받아봐도 될까요? 그 섹터에 대한 네. 포트에 대한 비중 자체가 2차 전지랑 완성차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같이 보유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게 현대차든 기아든 아니면은 그 프리미엄급에 대한 하이엔드급 부품을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부품사들에 대한 주목을 조금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 근래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걱정과 걱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벌써부터 네. 물량 부담에 대해서 지금 신용잔고 쌓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2차 전지 전반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회가 될지 또 한 번의 혼란이 될지, 어떻게 저희가 어느 시점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야 되나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점이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반등을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호 예수에 대한 해제 시점부터 변동폭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현재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숏 커버링에 대한 자금 플러스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지 그 종목은 상당히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겹칠 수 있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좀 많이 꼬여져 있고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조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약간 눌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은 약간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이런 모멘텀은 주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 너무 쏠리는 것보다는 전기차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완성차랑 같이 포트를 꾸려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관련 전략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이어서 저희 볼 쪽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DB하이텍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전부터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단독 보도 나온 이후에 어떡하지 하면서 많이 빠졌고요. 급락세를 메우지를 못하는 과정이 있었죠. 조회 공시가 1시 구간에 나왔습니다. DB하이텍 쪽에서 반도체 설계 분사 고려 중이다.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개월 이내에 확정되는 시점 또는 재공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4에서 16% 하락률이 메워지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DB하이텍이 오늘 반도체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이니만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조회 공시 나온 시점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이 사업부 팽창이 아니라 무언가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할 것이다. 이쪽으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DB 하이텍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그냥 밸류적으로만 따지자면 PER 기준으로는 상당한 저평가적인 매력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업황 자체를 봐도요. 네,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과격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근래 들어서 반도체의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것을 본다면 이제 업황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죠. DB 하이텍만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를 좀 봐야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기업 가치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가격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8인치에 대한 얘기들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번에 반도체 섹터로 다시 한번 표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 건 알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업황에 대한 우려 플러스 지금 자리가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까지 다 반영한 자리인지,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사실은 이게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지금 자리에서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시점을 잡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조언을 주신다면요. 사실 보유자분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위치이고요. 조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도 있지만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에 대한 성장 동력과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 그리고 오늘 게다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머리를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드는 시점은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한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매수라고 하시면은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략 수정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키워드가 핫합니다. 차갑게 식는 종목들이 일단 많죠. 리오프닝. 대표적으로 항공주, 여행 쪽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백신, 진단키트 쪽은 쭉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일단 짧게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리오프닝주가 신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구간이라면 빠져나올 고민이라든가 전략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될까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제가 조금 멀리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 여행주였고요. 네. 항공주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고유가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유류세에 대한 부분,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여행 상품에 대한 가격이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그런 상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0만 원, 250만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매에 대한 숫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타격을 받고 있는 섹터이고 그쪽보다는 조금 이제 OTT나 아니면 극장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분할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짧게만 볼게요.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주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 단기로
짧게 대응만이 가능한 영역일까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마지막 이슈에 관해서 받아봤고요.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원픽 고르기 힘드셨죠? 원픽 어떤 내용일까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리오프닝에서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현재 엔터, OTT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에스테틱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여행 대신에 에스테틱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이제 그 성장성을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예전에 추천드렸던 루트론이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6월 달에 대한 가격 수출 데이터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잡으셔도 되실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할 시기가 왔다라는 조언 주셨고요. 오늘 원픽으로 루트로닉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